안녕하십니까. 송세훈사의 구실 이야기 29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주제인데 지난 이야기에서는 나의 세법상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서 과연 내가 매도하는 종목이 과세 대상일 것인가 판단할 때 합산하는 가족의 범위를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구실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1단계에서는 최대주주 그룹에 속하는가를 판단하고 만약 내가 최대주주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면 2단계에서 합산하는 가족의 범위는 나와 직계 좀비속, 배우자의 동일 종목을 합산해서 종목별 10억 원 또는 3억 원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흔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합산하는 가족의 범위에 따라 내가 대주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에 절세 전략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합산하는 가족의 범위에 따라서 내가 대주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은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이 부분이 이해되셔야 절세 전략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논의는 대주주 가족 합산 범위를 판단할 때 1단계인 최대주주 판단하는 단계에서 최대주주 그룹이 아닌 것으로 가정할게요. 지난 구실 이야기에서 예로 들었던 가족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보려면 합산해야 하는 가족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주식과 나의 딸이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즉, 직계 존속인 어머니와 직계 비속인 딸이죠. 현재 배우자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시각을 바꿔서 이번에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대주주 판단을 했을 때 합산해야 하는 가족을 따져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직계 존속은 안 계시고 배우자인 아버지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세법상 대주주인지 판단은 직계 비속만 있는데 바로 나와 나의 딸, 즉 손녀, 그리고 누나의 주식을 합산합니다. 범위가 좀 다르죠? 정리하면 나의 대주주 판단은 어머니와 딸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고 어머니의 대주주 판단은 나와 딸, 누나의 주식을 합산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가족관계마다 서로 다릅니다. 앞선 사례에서 나의 대주주 판단에는 누나의 주식은 포함되지 않지만 어머니의 대주주 판단에는 어머니의 직계 비속인 누나의 주식이 합산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개념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접수되어 있는 증여세 신고건으로서 앞선 개념을 활용한 절세 방안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목과 금액이 거의 실제와 일치하는 사례입니다. 가족관계와 각각의 2019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주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자녀 A, 자녀 B, 자녀 C, 자녀 D 이렇게 총 5명입니다. 아버지는 S전자 2억 원과 S전자 우선주 3억 원을 보유했습니다. 참고로 다음에 별도의 주제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대주주 판단할 때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서 판단합니다. 아버지는 2019년 말 기준으로 S전자 2억 원, S전자 우선주 3억 원을 보유했으니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서 5억 원을 보유했습니다. 자녀 A는 S전자를 4억 원 보유했고 자녀 B는 S전자 우선주를 2억 원 보유했습니다. 자녀 C는 S전자 우선주를 4억 원 보유했고 자녀 D는 S전자 1억 원을 보유했네요. 가족 전체를 보니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S전자의 주식 16억 원 보유했습니다. 이 가족은 2020년에는 대주주인가요? 제 구실 이야기를 학습 목적으로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화면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버지도 주식을 보유했고 자녀 4명이 모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2020년에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주제와 엮어서 엄밀하게 따지면 답변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 가족이 대주주에 해당하겠냐는 질문에는 누가 대주주지? 누가 매도했을 때 과세된다는 거지? 라고 되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석해 볼게요. 아버지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올해 대주주인지 판단하고자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본인이 5억 원 보유하고 있고 직계 비속인 자녀 A부터 D까지 총 4명의 자녀가 11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할 때 16억 원 보유한 것이 되니까 아버지가 올해 S전자 또는 S전자 우선주를 한 주라도 매도하면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겠네요. 그럼 자녀 A부터 D까지 각각을 보겠습니다. 자녀 A가 올해 대주주인지 판단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4억 원과 직계 존속인 아버지 보유 주식 5억 원을 합산합니다. 그럼 총 9억 원이니까 자녀 A는 올해 1년 내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S전자 주식을 아무리 매도해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서 최대주주 그룹은 아닌 것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A의 대주주 판단에는 다른 형제들인 B, C, D의 주식을 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자녀 B도 마찬가지죠. 다른 형제들인 A, C, D 지분을 합할 필요가 없이 B,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2억 원과 아버지가 보유한 5억 원 합쳐서 작년 말 기준 7억 원을 보유하게 되니까 올해엔 대주주가 아닌 것이에요. 자녀 C도 동일하고요. 누구를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족의 합산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올해 S전자 또는 우선주를 매도하면 반기별로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하는데 다른 자녀들 4명은 전량 매도하든 관계없이 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어요. 이쯤 되면 아버지는 화가 납니다. 본인 보유한 주식은 5억밖에 안 되는데 대주주 합산 범위 때문에 본인의 자녀 4인을 합치니까 16억 원이나 되니까 말이죠. 더군다나 옛날부터 조금씩 매수만 해온 주식이라 만약 이 상태로 아버지가 매도를 한다면 양도 차익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절세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대주주를 누구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2020년 4월 현재 아버지가 주식을 매도하면 올 8월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 A 또는 자녀 B 등 자녀들이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아버지는 자녀 A부터 D까지 총 자녀 4인에게 S전자 및 S전자 우선주를 적당히 나눠서 약 1억 원 정도씩 증여를 합니다. 그럼 각각의 자녀가 사전에 받은 증여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받게 되어 주식 1억 원 받고 증여세는 약 485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증여를 받은 후 자녀 A부터 D가 매도하면 대주주가 아니니까 아버지로부터 얼마치의 주식을 받았느냐와 관계없이 매도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이는 이 가족에게 꽤 유의미한 전략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버지가 직접 올해 주식을 매도하면 22%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자녀들은 각각 대주주가 아니니까 몇 주를 팔든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자녀들에게 증여 후 자녀들이 그 주식을 매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이 유효한 이유는 그 대상이 주식이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20, 30년 전 취득한 부동산을 지금 팔자니 양도차익이 너무 높게 산정될 것 같아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자녀들이 양도하면 그 자녀들의 취득가액은 최근에 증여한 가격이 될 테니까 양도소득세가 줄겠죠. 세법은 이를 방지하고자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면 증여했을 때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가 그 옛날 20, 30년 전에 취득했을 때 가격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 취득가액 갈아타기 전략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취득가액을 갈아탈 수 없는 자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용권, 회원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은 아직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절세 전략이에요. 많은 세무사님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절세 방법으로 알려지긴 했는데
실제로 실행하는 고객님들도 많지 않습니다. 일단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주주 범위가 넓지 않아서 그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인데 내년에는 3억 원까지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이 전략을 많이 써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절세하는 것이 유명해지고 빈번해지면 조만간 주식도 취득가에 갈아타지 못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부동산처럼요. 오늘의 구실 이야기에서 파생시킬 수 있는 사례가 참 많은데 시간상 한계가 있어 모두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앞선 사례는 자녀들이 대주주가 아니어서 매우 유효했는데 만약 자녀들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도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사위, 며느리 등에게 증여할 수도 있겠고 또는 자녀가 이번에 처음 대주주가 되어 올해 매도하면 처음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 후 자녀가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자체를 후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물론 이전의 구실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후입선출법은 리스크가 높아서 여러 상황을 잘 분석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주주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보아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하면 나와 누나의 지분을 합쳐야 하기에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으나 나를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할 때에는 누나는 제외하고 나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주식만 합산하니까요. 이 경우 부모님은 대주주가 될 수 있지만 나는 대주주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보유 주식을 나에게 증여 후 대주주가 아닌 내가 매도하는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29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